네, 선생님, 저희가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약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좀 자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걸 뭐, 실제로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는 뭐 자살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자살이 자꾸 생각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된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이거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죽음이 떠오르는지 그 무의식을 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가장 원인이 될 것 같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자살 사고가 떠오른다면 내가 아직 진단되지 않은 우울증이 있진 않은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쓴 책에도 그 에피소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영어도 못하고 미국 생활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처음 살아보는 이 낯선 곳에서 아무 연고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의사로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괴감도 들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닌가, 내가 과거에 내린 결정들도 후회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무슨 우주에 이렇게 부유하는 먼지 조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믿을 만한 어떤 그 정신과 교수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자살이라는 그런 개념이 제 머리에 들어온 순간에 저는 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진짜 우울증이 심각해지겠구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스스로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렸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나 좀 도와달라. 나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나랑 시간도 좀 보내주고 그 나의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픈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활짝 그 상처를, 골마가는 상처를 이렇게 반창고를 떼버린 거죠. 그래서 공기를 세게 하고 햇빛을 받게 해서 상처가 더 빨리 나을 수 있게 개방을 한 거죠. 실제로 상처가 있을 때 이걸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균들이, 더 나쁜 균들이 생겨서 상처가 더 깊게 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깊어지기 전에 열어두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더 깊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생각보다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잘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별로 친하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의외로 정말 잘 도와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믿으시고 나를 좀 자랑스럽지 못하거나 부끄러운 면이라도 이렇게 드러내서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 전 그때 좀 그랬던 거예요. 그 교수님 말고는 사실 뭐 영어가 좀 어려우니까 친구들한테 영어로 잘 표현하기도 너무 어렵고,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그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시원한 공기, 바람, 푸른 하늘, 예쁜 구름, 햇빛에 반짝이는 풀들, 나무, 어떤 바람 소리,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것들에 몰입하면서 그 자연이 주는 어떤 아름다움, 그 위안, 뭐 별, 뭐 새소리. 제가 미국에 그때 살았던 동네에 반딧불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산책하면서 보이는 반딧불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큰 위안이 됐고, 네. 사실은 그 자살의 위험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에 자살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자살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삶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게 삶과 다시 연결되는 게 뭐 이들하고 친구를 만나서 그 삶과 다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연에 감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삶과 연결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미술 작품이나 음악도 좋고요. 그런 이제 무형의 어떤 것들이지만 파워풀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감동을 받고 영화에 감동을 받고 미술 작품에 어떤 감탄을 하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삶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데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경우도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전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제일 저한테 위안이 됐던 게 나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푸르른 나무를 보니까 이 생명이 느껴지면서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자연이 주는 위안이라는 게 네. 뭔지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또 약간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되게 각종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다들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나만 힘들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그냥 잘 감추고 사는 것 같아요. 보통 그 SNS 같은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보통 다들 좋은 모습만 올리잖아요. 어디 뭐 리조트 맞아요. 가고 뭐 어떤 뭐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한 것들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더 사람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누군가의 타인의 외면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타인의 내면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지금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우울한 감정을 그 타인의 화려한 외면과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져서는 안 되고요. 어떤 나에게도 그런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은 어려웠고 힘든 시간이나 어떤 나쁜 것들만 좀 오래 기억하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를 더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나한테 일어났던 감사한 일들, 고마운 사건들, 어떤 고마운 인물들 그런 것들을 오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려면 좀 기록을 또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기거나 글을 쓰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보물 같은 자산이에요. 굉장히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되는 기억들, 추억들을 평소에 잘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울하고 불안할 때 그것을 오픈하고 도움을 받고 손을 이제 내미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그게 사실은 건강한 거거든요. 덮어두고 숨기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신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 정신과 의사분들 많이 하시는데 정신과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정신과에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문제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들 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런 시기를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다 타인의 경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고 인간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신세 지고 민폐 끼치고 그래야지 잘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내면을 어떤 상처받기 쉬운 어떤 내면을 잘 걱정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시고 그 친구와의 우정을 감사히 생각하고 우정을 잘 가꾸시고 그런 우정을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시고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겠죠. 네.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네. 조금 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인터뷰할 때 초반에 여쭤보는 건데 오늘은 좀 마지막에 여쭤봐요. 선생님은 혹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세요? 네. 스트레스를 일단은 받지 않을 최대한 피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네. 그 사건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하루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자연에서 많은 치유를 받고 나의 내밀한 부분을 친구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또 낮출 수 있고 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 자체가 생명 연장의 비법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낮춤으로 해서 나의 면역도 강화시키고, 만성적인 그 면역 반응에서 오는 질환들도 낮출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더라.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자연의 도움을 받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거는 있는 그대로 최대한 빨리 수용해서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것. 새로운 노말을 찾는 것, 새로운 나를 찾는 것, 네.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정리하는 질문 차원에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계. 네. 뭐 운동도 있고 뭐 영양, 적당한 체중 뭐 다 중요한데요. 저는 관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있어도 친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가족 있으니까 친구 없어도 돼. 특히 이제 외국에 저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남편이 내 베스트 프렌드, 남편이 친구야 하면서 뭐 굳이 다른 친구 사귈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한 관계의 가족이 있어도 친구는 반드시 필요해요. 연령대에 관계없고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분들 특히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친구 중요하고요. 가족에게 친구 역할을 다 맡겨버리면 가족 관계가 어그러지면 친구도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아무리 완벽한 부부 사이라도 갈등이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는 부부관계 좀 이상하죠. 그 문제가 있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이런 말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부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를 이제 쉽게 막 저징하지 않고,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섣불리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친구,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친구, 막 이렇게 조언을 막 너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보다는 그냥 잘 들어주는 친구 있죠. 너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떡하냐? 너 진짜 너 힘들 때 전화해 항상. 너 어디 있든 내가 갈게. 내가 밥 사줄게. 힘들면 꼭 말해. 그런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도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그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 친구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약간 식물인간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숨만 쉬고 있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니까 훨씬 더 거기에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선생님 그럼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하신 말씀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해나 기자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책에 남긴 이야기들은 제가 만약에 일생을 살면서 단 한 권의 책만 쓸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은지
절대 빼놓지 말고 넣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책 속에 다 담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에서는 책에 담지 못한 더 해드리고 싶은 말들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담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책이든 유튜브든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뭐가 잘 사는 삶인지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막연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하루를 그러면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영화 소재도 여러 차례 됐고 뭐 철학자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하루를 다시 산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매번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지금 오늘 하루 이 순간을 후회 없는 순간으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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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이유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